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그냥 한번 좀 시작했습니다. 자, 드디어 말이죠. 이 기대했던 대로 사상 최대 규모의 군 장성급 인사가 있었습니다. 오늘이요. 지난번에는 이제 사성 장군들이 싹 다 물갈이가 됐어요. 7명.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30명 중에 20명이 물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성들 인사를 두고 이런저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핵심은 말이죠. 비육사 출신들의 좀 이 발탁이 좀 많아졌다. 그래서 육사와 비육사의 비율이 이제 1.8대 1로 지금 좋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특전사령관에도 비육사 출신이 가게 됐고요. 그리고 일군 단장에도 오래간만에 학군 출신이 갔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 장성급 인사가 지금 심야에 발표가 됐어요. 여기에 대한 국방부 입장, 그리고 이 장성들 뭐 이름 저도 뭐 전부 생소합니다. 예. 그래서 투스타에서 쓰리스타로 이제 승진이 됐는데 이분들 뭐 가급적이면 저도 이제 이분을 언론에도 이름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또 이름을 아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하면서 승진자하고 보직 내용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에서 특징 중에 하나는요. 방첩사령관이 빠졌습니다. 방첩사령관은요. 왜냐하면 이건 여인형 방첩사인데 이번에 계엄에 많이 동원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인털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첩사령관이 3스타인데 요거를 2스타나 1스타로 격화시켜서 이 방첩사의 기능을 약화시킨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아니 방첩사 기능 약화 이런 걸 갖다가 계엄 참여 수준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군 방첩 기능이 얼마나 중요해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 다 아세요. 군에도 지금 이제 중국이 심어놓은 간첩들, 그러니까 이제 군사 기밀을 빼가지고 북한과 중국으로 빼돌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더군다나 정보사령관부에서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첩사의 기능은 강하면 강해져야지 약해진다. 이거는요 군 방첩 기능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그래서 이 방첩사 이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3스타를 최소한도 그대로 유지해야지 2스타 또는 1스타를 한다? 그러면 방첩사의 중요 기능에 비해서 계급이 현저히 낮아요. 이 얘기는 일하지 말라는 말이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히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장군 인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노만석 대행이 제가 이제 오늘 어제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거 시간이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아니 퇴임식 날짜라도 빨리빨리 못 잡냐. 이게 참 희한하다. 이해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뭐냐. 시간을 잡아갖고 내일 퇴임사에서 어떤 폭탄 발언이 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순화시키려고 회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이 있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 추론이고 합리적 의혹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 지금 용산도 지금 이 검사 반란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고 당도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래서 검사 파면법까지 만들어 붙이는데 이거를 빠르게 추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참 기가 막혀요. 뭐든지 기승전 악법 재생산에 돌입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왜? 지금 178석을 가지고 있으니 이거요. 반드시 언젠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냐.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아는 여권이 되라. 민주당이 되라.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노만석이가 말이죠. 사의를 표명한 지 나흘 만에 퇴임식을 가져요. 공식 퇴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노만석의 입장, 그리고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 이런 거를 쭉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요, 이 배경, 그러니까 이제 사퇴하기까지 그야말로 숨 막히는 요 상황, 요거를 간략하게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이번 시간의 방송의 핵심은 오늘 지기현 재판장이 진행하는 내란 재판이 벌어졌어요. 여기에서 홍장원 메모를 두고 그리고 선관의 출동 문제를 두고 윤 대통령과 당사자들 증인 간에 심각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재판장, 오늘 이제 지기현 판사가 뭐라고 하는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기현 판사가 이게 과연 구속 취소를 결정할 때처럼 법과 원칙에 따라서 확실하게, 왜? 지금 제야 법 쪽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는 내란이 될 수 없다. 이런 의견이 법 쪽에서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보수, 이 법조인들 중심으로 튀어나오고, 당연히 이 좌파 이 법조인들은 무슨 소리야? 내란이지.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이죠.
정치 성향에 따라서 내란죄를 구성한다. 여기 이게 있고 아니야 이건 내란죄가 아니야. 아니 2시간짜리 내란죄가 있을 수가 있어? 이거는 대통령의 보도의 통치행위야. 이렇게 보는 시각이 충돌하고 있어요.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기현 판사의 판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기현 판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서 저는 시종일관 지기현 판사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빠짐없이 여러분께 보도해드려요. 그런데 오늘은 근래 들어와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홍장원하고 이 메모의 메모가 정말 믿을 수 있느냐 신뢰성 이걸 가지고 이제 윤 대통령이 한마디로 쭉 하니까 아무래도 흥분되지 않을까 흥분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가 왜 이렇게 흥분하시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진성 메모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걸 신뢰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이 재판부 얘기가 오장환이 썼다 하더라도 홍장환이가 이제 알려주고 그 지침을 주고 쓰고 그거를 새롭게 홍장환이가 고쳤으면 요 메모는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의견을 냈어요. 예. 그리고 오늘 이 홍장환과의 신문에서 이 결론이 별로 안 나고 또 신문할 게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 후, 그러니까 다음 주 20일 날 그 홍장환 신문을 하루 더 진행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지기현 판사가 법정 휴정기 없이 강행한다. 그래서 1월 초까지 재판을 진행해서 끝내버리겠다. 원래는 12월 중에 끝나겠다 했잖아요. 근데 오늘 또다시 1월에 종결한다. 예, 1월 종결하면 이제 이 판결 쓰는 게 이제 한 달이 걸릴지 2달에 걸릴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 워낙 복잡한 사건이니까. 예. 자, 그래서 오늘 또다시 그 재판 종결 일정을 또다시 또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이 지기현 판사가 근래 들어와서 제일 많은 발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한테 왜 이렇게 흥분하시냐고까지 할 정도로 이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맨 먼저 요 장성급 인사 30명 중에서 20명을 물갈이했는데 33명입니다. 중장. 역대급 물갈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란 문책 인사가 되는 거예요. 역대급 물갈이. 자, 그래서 20명인데 육군이 14명, 해군이 3명, 공군이 3명입니다. 그리고 10년 내 최대폭, 그러니까 역대폭이죠. 그리고 방첩사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특정사령관은 박성재, 수방사령관은 어청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 12월 계엄 여파가 이번에 이제 대대적으로 반영이 됐다. 자, 그래서 6명이 육군에서는요 소장이 6명이 중장으로 진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기성, 정유수, 이상열, 이일용, 최성진, 이임수 이 6명이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6개 군단 지부가 모두 교체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한기성 중장은 학군 장교 출신입니다. 학군 장교. 네, 그래서 최초로 1군 단장의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전사령관에는 박성재, 수항사령관에는 어창준, 그리고 미사일 전략사령관에는 권혁동, 교육사령관에는 강관범, 군수사령관에는 박준식, 그리고 육군참모차장에는 최장식, 합참작전본부장에는 강현우, 지작사 참모장에는 김종묵이 진급 또는 보직이 됐습니다. 진급 및 보직이 됐어요. 이 중에 학사 출신인 박성재 중장은요, 이 학사 출신입니다. 예. 비육사 출신으로는 3번째 특전사령관에 보직이 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해군소장 곽광석은 해군참모차장에, 박규백은 해군사관학교 장에, 그리고 강동구는 합참전략기획본부장에 진급 및 보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군소장 권영민은 교육사령관, 김준호는 국방정보, 구상모는 합참군사지원본부장으로 진급 및 보직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여인영 전 박접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은요, 정원 외로 분류돼서 이들의 중장 지휘가 이번 인사를 통해서 교체가 됐습니다. 예. 다만 방첩사는 지금 조직 개편의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군 물갈이하는 이 계엄, 군에 대한 계엄과 관련해서 군에 대한 문책성 인사의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국방부 발표 내용들 보더라도요, 이번 중장 인사는 당 계엄 사태를 극복하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며
인사의 다양성 확보와 군의 안정화를 통한 안보 공백 방지에 중점을 뒀다. 예. 그리고 이제 계엄과 관련해서 재판 중인 충장 3명은 빠른 시일 내에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번 중장급 인사 퇴장은 전부 지난 9월에 그래서 이제 완전히 군 물갈이를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부는요, 이번 인사는 국민주권정부의 국방정책 기조를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사명감과 책임감,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재를 선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방위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뛰어난 작전 지휘 능력을 겸비한 국내 신망이 두터운 장군을 발탁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기 위한 시대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인적 쇄신에 집중했다. 특히 비육사 출신 진급인원은 최근 10년 내에 가장 많은 인원이 선발돼서 인사의 다양성을 도모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지금 마쳤고, 그리고요, 지금 노만석 대행, 노만석 대행이 이제 결국은 그만두게 됐습니다. 자, 내일, 그러니까 10시 반에 대검에서, 퇴임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까지 그대로 앉아 있느냐, 사퇴하느냐 놓고 고민하다가 결국 퇴진을 결심하게 됐는데요. 퇴진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참모진들의 설득 뭐냐? 이미 리더십에 상처가 나서 더 이상 영이 서지 않는다. 이게 때문에 결국은 뭐라 그럴까요? 퇴임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 예,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결심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이 대검의 부장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용퇴하라 이게. 자,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말이죠. 하루 종일 이게 지금 뭐 남느냐 나가느냐 이거 가지고 하다가 이거 영이 서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리더십에 이미 상처가 났기 때문에 영이 서지 않는다. 요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사퇴를 결심하지 않을 수 없었고 사퇴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와 교감이나 협의는 전혀 없었다. 예, 분명하게 전혀 없었다. 그리고 참모진들 대부분은요. 보필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말이죠. 입장 그러니까 이제 노만석이가 결국은 이제 그만두게 되는데 그러면은 노만석이가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지만은 최종적으로 기자들한테 밝힌 내용을 보면은요. 4개월 동안 차장을 했던 것이 20년 동안 검사 생활한 것보다도 더 길었다. 예. 4일 동안 있었던 일이 4개월보다도 더 길었다. 제가 한 일이 비굴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검찰을 지키기 위해서 한 행동이다. 예,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제가 빠져줘야 검찰 조직이 빨리 정착된다고 생각을 해서 빠져나온 것이고 이 시점에서는 잘못한 게 없다고 부득부득 우겨서 조직에 득이 될 거 없다 싶었다고 사태 배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 정권이 기소해 놓았던 게 전부 다 현 정권의 문제가 돼버렸고 현 검찰청에서는 저쪽 즉 현 정권 요구사항을 받아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저쪽에서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수시로 많이 부대꼈고 조율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다. 이렇게 오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송가뿐 상황이요. 퇴직까지. 자, 그래서 여기에 중앙일보가 요거를 갖다가 도표로 잘 만들어놨어요. 10월 31일 날 선거가 있었고, 그러고서 11월 3일 날 의견을 취합해서 항소하기로 끝냈고, 예. 자, 그러다가 이제 이게 말이죠. 11월 6일 날 대검 반부패부장이 반부패부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항소하겠다. 자, 7일이 이제 항소 시한 만료일이잖아요. 저녁 7시 3쯤이면 대검 반부패부장이 대검토를 지시했고, 그리고 밤 11시 53분 7분 전에 중앙지검 4차장에게 항소하면 안 된다. 홍보를 하면서 사단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일 날 지금 대장동 수사 공판팀이 법무부 장관이 반대했다. 이거를 폭로하면서 정진우가 사의를 표명했고 9일 날 노만석이가요.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서 판단했다. 그리고 정지원장은 중앙지검 의견을 관철 못해서 죄송하다. 그리고 사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일 날 아침 10시 30분에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을 지시했다라고
정서가 밝히면서 파장이 더 커진 겁니다. 자, 그래서 11일 날 지금 휴가를 냈고 바로 12일 날 사의 표명을 했어요. 참 숨가쁘는 그런 정말 상황이 아니었나.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내일 10시 30분에 대검에서 퇴임식이 열리는데 이것도 지금 비공개리에 열린다. 비공개리에 열린다.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대통령실에 지금 입장문이 나왔는데요. 심야 입장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노만석에 대한 그리고 그 정치검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크다. 그리고요, 빨리 퇴임식을 가져갖고 부정 여론을 좀 차단하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현 상황을 신속히 정비한다. 이게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실 이번 항소 포기 결정에는 어떤 개입이나 포함이 없었다. 예. 그리고 언론에서 질문할 때마다 공식 입장이 없다. 이렇게 해서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대통령실에서는요. 지금 노만석이가 사의 표명한 거,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용 입장을 내놓는 것은 노대행의 그만큼 책임이 크다. 이런 판단이 작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지금 이제 언론에 밝히는 입장을 보면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결자 해지해야 한다. 그리고 노만석은 공직자로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럼 공직자로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몰라가지고 지금 임명해 놨다는 거예요. 그럼 인사가 잘못된 것이지. 이런 입장 내놓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문제가 있었다면 직권대로 처리를 하면 되는 일이다. 직권대로 처리도 안 하고 뒤에서 다른 말을 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 지금 용산 대통령이 엄청 화가 났네요. 예. 그리고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노만석이가 그랬잖아요. 용산과 법무부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는 외압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저쪽에선 즉 현 정권에선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부대꼈다. 이런 얘기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불편하게 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찰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실은 이런 노만석의 행보, 검찰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소 포기는요, 지난 정부에서도 있던 일인데 정치 검찰들의 태도가 그때와 너무 다르다.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게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본 방송의 마지막으로 오늘 지금 이제 이 홍장원을 출석시켜서 증인 신문이 있었어요.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제대로 안 끝나가지고 20일 한 번 더 진행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메모는 4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총 메모 4가지. 계엄 당일날 여인영 사령관하고 통하면서 자필로 초안을 뱉는 게 1차 메모. 그리고 보좌진이 1차 메모를 토대로해서 정사한 게 2차 메모. 그리고 계엄 다음날 보좌관이 기억에 의존해 메모를 작성한 3차 메모가 있고 3차 메모에 홍장원이가 얇은 선을 긋는 등 가필한 것이 4차 메모라고 합니다. 근데 1, 2차 메모는 이미 폐기가 됐고 4차 메모를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특검이 요청을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메모에는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딴지일보, 김어준, 조국, 박찬대, 정청래, 그 다음에 헌재 재판관, 대법관, 선관위원장, 김명수, 김민우, 권순일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홍장원이는 지난 12월 6일 날 이 4번째 메모를 박수원에게 보내줬고 이후에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체포 인원이 16명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삭선을 그었다. 14명의 동그라미를 치면서 추가로 가필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요. 메모 중에는 증인이 작성한 부분이 별로 없고 나머지는 보좌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진정 성립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진정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보도 등의 기재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작성됐다는 의미입니다. 재판에서 이를 거론한 것은 메모를 본인이 작성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라는 의미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지기현 판사가 뭐라고 했느냐. 문서를 작성할 때 초안을 지시하고 확인했다. 빠진 게 있으면 문서를 작성할 때 초안을 지시하고 나서 확인했다가 빠진 게 있으면 가필했다는 것 같은데 홍장원이가 그러면 이거는 본인 작성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홍장원의 촉을 게 보면 지렁이 글씨다. 아라비아 글씨 지렁이처럼 돼 있어서 학생들이
티셔츠도 만들어서 입고 그런 정도였다. 그걸로 보장을 시켜서 이런 거를 만들었다고 하니 초월한 것 자체가 이거 이후에 다른 메모들이랑 비슷하지 않다. 신빙성을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검팀은요. 재판장 말처럼 이 부분은 보좌관의 대필에 불과하고 사후적으로 증인이 즉 홍장원이가 내용을 확인하고 가필까지 해서 완성된 것이다. 증인이 작성자로 보기에가 타당하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홍장원이는 말이죠. 메모 작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증언을 했어요. 예. 뭐라고? 그동안에 이제 그 탄핵 심판 헌재에서 얘기한 거 비슷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보안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비상계엄 방송을 봤냐고 물어보신 것 같다. 맞다고 하니까 싹 다 잡아들여서 이번엔 싹 다 정리해라. 이런 말씀과 대공수사권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다. 방첩산을 지원하라고도 했는데 단순하게 방첩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인원이나 예산을 무조건 지원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난다. 예. 그래서 이 홍장원이는요, 이후에 여인형 방첩사라는 전화를 걸어가지고 대통령 전화를 받았는데 너희를 지원해 주라고 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인형 사령관이 걔는 경찰과 협조에 봉사했고 선배님 도와달라. 왜냐면 다 육사 출신들이거든요. 홍장원이도 육사 출신이고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된다. 명단을 불러드리겠다라고 한 뒤에 명단에 적힌 사람들을 체포한 이후에는 방첩사 구금시설의 소용에 신문할 것이고 1, 2차 체포작전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야, 그리고요. 홍장원이는 말이죠. 조태현 국정원장이 국정원 폐쇄로와 증언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도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국정원 청사 내부에서 여인영 사령관에게 체포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했는데 CCTV 화면상에는요. 홍장원이가 해당 시간에 청사 앞 공터를 지나가고 있어서 신빙성 논란이 벌어진 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홍장원이는요. 국정원 CCTV에는 GPS가 연동돼 있어서 정확하다고 했는데 국정원의 CCTV를 납품한 업체에 확인해보니 약간의 시차가 있다고 했다. 그래서 CCTV 공개가 상당히 편집된 상태에서 편파적으로 공개된 거 아닌가 의문이 간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그리고 윤 대통령은요, 또, 그 박태주 방첩사 정보보단장 대령에게 비상계엄 당시에 방첩사를 중앙선관위원회에 출동하라고 지시가 있었는데 이거는 계엄법에 따른 정당한 취지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박 대령이 계엄이라도 민간기관에 군이 출동하는 것은 위법한 짓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니까 윤 대통령이 열이 받죠. 아니, 선관위가 선거관리 임무가 행정 업무이고 계엄법에 따르면 행정 사무 업무를 계엄당국이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거 검토하지 않았냐 물었어요. 그리고 또 북한에 라자루스나 김숙기 같은 해킹 조직이 많이 있는데 이런 조직이 행안부나 사법기관에 침투하는 걸 언론에서 보지도 않았느냐. 계엄이 선포돼 방첩사의 사이버 담당자들이 선관위에 가라고 하면 그런 것과 연관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느냐 따졌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재판부는 말이요. 오늘 또 재판 기일을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20일 날. 그리고 내년 1월 초에 내란 재판을 변론을 종결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주기현 판사는요. 내년 1월 12일까지 기일을 정하고 재판을 종결하는 게 아닌가 싶다. 우선 1월 14일, 15일도 예비 기일로 지정하고 구체적인 심리 계획은 재판부에서 협의하겠다. 자, 그러니까 이제 내년 1월 초가 아니고 1월 중순쯤 해서 이 종결이 되면 아마도 2월 중순 또는 3월 초에 최종 선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